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BYM 블랙야크의 정혜욱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패션 소재 산업의 ESG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주 내용은 우리나라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이 본사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회사에 대한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배경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사실 이제 블랙야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2년 전에 BYN 블랙야크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BY가 이제 블랙야크, 뭐 이제 N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베이스캠프 인 뉴라이프라는 그 문장에 앞머리를 따가지고 만든 회사 이름이고요. 당신의 삶을 즐겁게 한다라는 브랜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의 지속 가능한 패션을 선도하는 글로벌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몇 가지 좀 핵심적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희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토종 패션 기업입니다. 1973년에 종로 5가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토종 기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으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이유가 그 글로벌에서 이제 가장 큰 스포츠 아웃도어 쪽에서 가장 큰 행사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ISPO, 이스포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스포츠 박람회인데요. 이쪽에서 8년 동안 26개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단일 브랜드로는 최다 수상 기록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과 혁신성을 제품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그 강태선 회장님께서, 회장님 당신이 산악인이시다 보니 산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으십니다. 그래서 그 산이라든지 어떤 바다 환경에서 쓰레기를 폐기물을 줄이거나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제품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는데요. 뒤쪽에서 저희가 제품의 지속 가능성 쪽을 어떻게 발전을 시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제품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을 받아서 UN SDGs,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선정하는 지속 가능 최우수 그룹에 올해와 작년 국내 패션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회 연속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인 활동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의 쿠부치 사막에 가서 식목 활동을 하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국내 폐기물들을 줄이기 위해서 산이나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회사들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좀 오랫동안 이 활동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BAC라는 저희가 산행 액티비티 플랫폼이 있습니다. 명산 100으로 좀 더 친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회원수가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이 회원분들과 같이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날을 잡고 이벤트처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런 활동이 이어져 온다는 점이 저희 BYM 블랙야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잠깐 멈췄지만, 히말라야에 있는 폐기물, 예를 들면 히말라야에 그 쓰레기들이 등산객들이 버리고 온 게 많이 보이는데, 가끔 뭐 신라면 봉투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버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버린 게 너무 눈에 밟혀서, 이런 히말라야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그리고 만리장성에서도 꾸준하게 폐기물을 줍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부분도, 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나우라는 브랜드를 제가 소개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앞서 제가 독일의 이스포라는 그 스포츠 박람회에서 저희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걸로 제품을 차별화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기술력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유럽 시장은 아웃도어 제품들이 이미 기술력으로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기술력과 제품력으로는 승부를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향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여러 친환경 이런 원자재들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나우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 포틀랜드에서,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2007년에 런칭을 한 브랜드인데요. 앞서 발표에서도 그 파타고니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파타고니아와 나이키 출신의 이제 상품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가 나와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더 지속 가능해야 된다. 파타고니아보다 더 지속 가능하게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브랜드가 나오고요. 저희 BYM 블랙야크에서는 이제 회장님께서도 이런 브랜드의 코어 밸류가 향후 가치가 있다 판단하셔서 2014년에 나우를 인수하고 지속 가능 패션을 이제 더 직접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우에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원사뿐만 아니라 뭐 오가닉 코튼이라든지 텐셀 같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재생섬유 사용하는 과정에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가 대부분 우리나라 페트병이 아니라 해외 수입해 페트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페트병을 재활용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부분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국내 페트병 재활용 프로젝트고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풀러스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그런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플라스틱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 과정이 담겨 있는 간단한 영상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앞쪽에 의성의 쓰레기산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올해 초에 겨우 다 치웠다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산의 절반 이상이 폐플라스틱입니다. 그만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어떻게든 줄이고 또 이미 발생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단순하게 마구잡이로 버리면 폐기물이지만 잘 분리하고 재활용하면 돈이 되는 자원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단어는 성형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는 날 때부터 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플라스틱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꿈의 물질로 각광받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등장했던 초기에는 사실 일부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종이봉투를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비닐봉투인데요. 종이봉투를 만들려면 나무를 벌목해야 되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등장했던 게 비닐봉투였습니다. 그리고 당고봉 같은 경우에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코끼리 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그만큼 많이 잡았고요. 또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소재는 지금 이제 안경테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이는데 예전에는 데모갑이라는 거북이를 잡아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공예품이나 안경테 같은 걸 만들 때 꼭 동물을 잡았던 거죠. 이렇게 동물과 식물을 뭔가 이렇게 잡아야만 만들 수 있던 그런 우리의 일상품을 플라스틱이 대체를 해주면서 등장 초기에는 일부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이제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인간과 그리고 환경 모두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되지 않는 문제 말고 또 추가적으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온실효과 또는 지구 온난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온실 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태양 빛이 지구에 닿은 다음에 대기 중에서 적절한 온도로 데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데요.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 기체들이 온실가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안 좋게 생각만 하시지만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사실 수증기입니다. 이 수증기는 사실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발해가지고 비로 내리고 다시 또 바다로 흘러가고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 양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데 온실가스에서 수증기를 제외한 다른 가스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지금 보시면은 빨간 네모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온실 효과에 주는 영향이 25% 수준으로 수증기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인간의 산업 활동에 따라서 그 양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 가능한데 지금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요. 플라스틱을 만들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같은 또는 천연가스, 이 화석연료를 가공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지하에 잘 보존되어 있는 그 CO2, 이산화탄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생산하고 또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와 그다음에 탄소 문제, 탄소 중립 이런 주제들이 함께 거론이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패션이랑 이 플라스틱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섬유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에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PET라고 하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리에스터로 된 제품을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구매하실수록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플라스틱 생산량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발표된 다보스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체 산업군 1위에서 8위까지 줄을 세웠을 때 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패션 산업은 3위에 해당을 할 정도로 그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패션 산업이 찾은 그 하나의 해결책이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에스터 소재는 PET라는 그 플라스틱의 종류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PET는 저희가 페트병을 만드는 그 원료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좌우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가지고 페트병도 폴리에스터도 다 신재로 만들게 되면 양쪽에서 탄소가 배출되게 되지만 생산 과정을 조금 바꿔서 사용한 페트병을 잘 재활용해가지고 폴리에스터 제품으로 만들게 되면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사용량, 원유 사용량,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저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페트병이 아니라 다른 해외, 주로 이제 일본, 중국, 대만의 그 페트병 원료를 수입을 해서 옷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7,200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수입을 했고요. 소비자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지속가능 패션, 나는 이제 환경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품을 구매를 해주셔도 이게 우리나라 환경 살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다른 해외 폐기물만 줄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페트병이 모자라서 옷을 못 만드냐 하면 당연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평균 사용량으로 전 세계 3위에 해당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또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페트병 사용량도 19년도 기준 1인당 평균 96병 사용할 정도로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작년, 재작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페트병은 왜 잘 재활용해서 옷이 되지 못하는가 했을 때 이 문제의 첫 단추는 배출과 수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재활용 패션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페트병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걸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분리배출, 두 번째 별도 수거, 그 다음에 재활용 과정을 거쳐서 원사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패션 완제품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앞쪽에 해당하는 3단계가 가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분리배출이 아직 완벽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투명 페트병만 따로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하도록 지금 제도가 바뀌었고, 다른 거랑 이제 섞어서 배출하게 되면은 뭐 관리인분께서 안 받아주시고 뭐 이럴 거예요. 이게 이제 라벨을 꼭 제거한 후에 배출해 달라고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페트병이랑 페트병 뚜껑은 저희가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통째로 갈아버린 다음에 이제 갈면 이제 플레이크라고 저희가 불러요. 이 플레이크를 보온의 물에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 병 뚜껑은 HDPE라는 물에 뜨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페트병 본체에 해당하는 PET는 물 아래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척하는 과정에서 병 뚜껑과 페트병 본체를 물에 띄우고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라벨 같은 경우에는 물에 뜨는 라벨도 있고 가라앉는 라벨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쇄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가 된 후에 파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100% 잘 되고 있질 않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올해 이제 초에 찍었던 사진인데, 분리배출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라벨을 붙인 채로 버려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또 밑에 사진 보면 많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인식은 잘 개선이 되고 있는데, 다음 단계인 수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잘 분리배출을 해주셔도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들과 섞이고 오염되게 됩니다. 좌측 상단의 사진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톤백에 잘 보여진 투명 페트병을 다른 폐기물들이 있는 트럭에 수거업체가 부어버리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 사진은 일반 주택, 빌라단지 이런 곳에서 지자체의 수거 차량이 압축 수거해가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뉴스 영상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유리와 페트병, 종이 등으로 나눠서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분리를 해도 운반 차량 안에서 뒤섞여서 절반 정도는 재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온 차량이 수거해온 것들을 선별장에 쏟아냅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부터 깨진 유리병, 쓰레기가 담긴 비닐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는 분리수거 차량인데,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캔과 플라스틱, 비닐 등을 수거하면서 차량 안에서 한데 섞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잘 분리배출을 해주셔도 저렇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섞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선별장에서 직접 찍어온 영상인데요. 지금 이곳도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섞여 들어온 그 다른 투명하지 않은 페트병들과 여러 쓰레기들 중에서 재활용하지 못할 애들을 사람이 손으로 저렇게 선별을 하고 있어요. 100% 완벽하게 선별이 되기 어려울 뿐더러 이미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 페트병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투명 페트병은 이런 고품질의 장섬유로 재활용되지를 못하고 주로 노끈이나 충전재 같은 그런 저부가 가치 재활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쪽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뒷단계에 해당하는 원사 기업, 그리고 저희와 같은 패션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원료 자체가 없어서 그동안 일본, 중국, 대만 수입 원료를 사용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이 문제를 또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데는 원가 상승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위에가 화석연료를 가공해서 만든 신제 폴리에스터, 그리고 가운데가 일본의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가장 아래가 우리나라 재활용 폴리에스터입니다. 이 신제 대비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칩의 키로당 가격으로 1.8배 가까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업에서 우리는 친환경 패션이다, 지속 가능 패션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이미 다양한 퀄리티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의 페트병 재활용 원료를 간단하게 수입해서 사용을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활긴 블랙야크는 지속가능 패션 ESG를 선도하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폐기물을 죽여주면서 옷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사진에 있는 게 저희 본사에 있는 이 플라스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TF팀이고요. 이 문제를 이제 개선을 하자라고 바닥에 뛰어들었는데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페트병 원료부터 구해야 되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수 기업 중에
가정에 배송을 해주고 그거를 다 드신 후에 현관문 앞에 그대로 놔주시면은 2리터짜리 생수 한 병을 리워드로 드리면서 다음 가정 배송 때 기사가 회수해가는 그런 역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수 기업과 저희가 힘을 합쳤고 그로써 이제 페트병 원료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잘 모인 투명 페트병들이 수거될 때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 수거, 별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분류 체계를 같이 협업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공정에서 아까 페트병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이제 페트병을 가는 그런 기업들은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사용하고 있던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 페트병만을 별도로 폐쇄하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하는 재활용 업체와 또 저희가 힘을 합쳤고 그리고 화학 섬유 기업과도 KRPET 한국의 페트병을 K페트라고 부릅니다. KRPET는 코리안 리사이클 PET 한국의 재활용 페트병 또는 한국의 재활용 폴리에스터 장섬유 원사를 가장 고품질로 또 안정적인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화학 섬유 기업과 협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아웃도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사를 가지고 재직하고 염색하는 과정에서 아웃도어의 기능성, 냉감, 항균, 항취와 같은 그런 기능성을 담아서 앞에 보시는 본사 전 브랜드에 접목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 7월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 페트병 재활용 제품을 시장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근데 언제까지 어떤 특정 생수 기업의 페트병만 재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바로 진행을 한 것이 정말 국민분들께서 분리배출해 주신 그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국민분들께서 분리배출해 주신 그 투명 페트병을 저희가 은평구, 강릉시, 강원도의 이제 원주 횡성 그 투명 페트병들을 가지고 옷, 가방, 신발 같은 그런 제품들로 만들어서 다시 주민분들한테 제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고리를 올해 상반기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라스틱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의 전체 로드맵과 세부 과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과 수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자체라든지 협력하는 기업들한테 어떤 부분을 바꿔달라,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홍보가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재활용 패션을 입어야 환경에 좋다라는 그런 홍보는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을 하지 못해서 과거에 다른 나라의 폐기물을 수입해서까지 옷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일반 분들께서는 많이 모르십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잘 알려진다면 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이해하시고 더 많이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해달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면 식용유병이라든지 간장병 같은 그런 투명 페트병들도 같이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간장이나 식용유 페트병은 생각해 보시면은 앞에 라벨이 완전히 전면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라벨 제거가 필수적인데 이 라벨을 뗄 수 없는 투명 페트병들은 사실 섞여 들어오지 않는 게 오히려 재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라벨 제거가 되지 않을 때는 일반 플라스틱 또는 기타 페트병에다가 배출할 수 있도록 한 단계만 더 상세한 안내가 있다면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분리배출을 하러 나갔을 때도 투명 페트병 한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저부가 가치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페트병들은 또 따로 모일 수 있게 실제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부스에 전시도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투명 페트병 모으실 때 번거롭지 않으시게 가가오 회수망이라는 그런 망도 가방을 개발을 했어요. 이 망도 투명 페트병 7개를 재활용해서 만든 망이고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분리배출 하실 때 분리수거하는 날 나가서 뭐 캔은 여기, 투명 페트병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꺼내면서 하시려면 좀 번거로우실 테니까 투명 페트병은 처음부터 여기 망에 모아서 분리배출하시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지자체의 수거체계 개선을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 차량 또는 별도 요일 수거로 그런 혼합 수거가 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사실 수거를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민간 수거업체들이 차를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든지 배차를 더 돌려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투명 페트병이 오염될 것 같으면 차라리 투명 페트병을 주민분들께서 직접 어느 장소에 오염되지 않는 곳에 모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제안을 드리고 있고, 저희는 이제 본사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건 매장에 투명 페트병을 15병 또는 저희가 제안드리는 그 숫자만큼 가지고 오시면 어떤 사은품으로 보상해드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꾸준하게 해왔는데 사실 이 투명 페트병의 가치와 저희가 드리는 사은품의 가치는 상응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페트병들이 잘 모여있다고 해도 자원순환 체계로,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피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압축기인데요. 좌측 사진이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이 압축기도 과거에 사용하던 게 아니라 오염돼 있으니까요. 투명 페트병만을 위한 별도의 압축기가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실제로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선별장에 추가로 투명 페트병만을 위한 압축기를 구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압축기도 사실 1억에서 그 1억 원 이상으로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해요. 여기 지금 여기 장소의 한 절반 정도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라든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또 개발을 한 게 바로 파쇄를 해버리는 소형 파쇄기입니다. 투명 페트병을 기계에 넣으면은 바로 플레이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부피가 10% 수준으로 줄고 재활용 업체한테 넘기기에도 훨씬 더 용이하도록 바뀌는 그런 파쇄기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부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투명 페트병, 압축을 했던 파쇄를 했던 이 투명 페트병은 그냥 그 재활용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판매를 하는 돈이 되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잡다한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그런 저품질의 폐플라스틱보다 가격도 거의 2배 가까이 쳐주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완성이 되면 앞서 보셨던 그 빨간불이 녹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재활용 패션으로 탄생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리고 페트병으로 저희가 옷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분들께서 간혹 이 피부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이제 원자재 그리고 완제품에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매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국내 페트병 재활용 제품들 모두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로 품질에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기능성도 마찬가지로 이 재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테스트도 신제와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검증을 한 후에 제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정성적인 좀 성과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 국내 페트병 재활용을 시장화를 성공을 시키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경과 직접 관련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는 이 군인과 경찰들이 먼저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중순에 경찰 그리고 군의 활동복으로 저희가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초단체, 그러니까 구죠. 서울의 여러 다양한 구들과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앞서 강북구가 어떻게 했다, 이런 개선되는 모습들을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분리배출을 하는 현장에 저희 청년 셰르파라는 대학생 팀이 있습니다. 이 청년 셰르파들을 파견해가지고 분리배출이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투명 페트병이 간장병들과 같이 섞이지 않도록 그런 좀 더 세부적인 안내를 현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기업들이랑도 다양한 협력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벅스와 저희가 3월부터 수거를 하고 그 수거된 매장의 아이스 컵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9월에 그 스타벅스의 굿즈로 매장에서 런칭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스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카페에서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먹을 때 테이크아웃 컵 많이 쓰잖아요. 투명한. 걔도 사실 바닥이나 이렇게 뚜껑에 보시면 PET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투명 페트병이랑 소재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PET인데 유분이 섞여 있어서 장섬유로는 뽑지를 못하고 이게 실이 뽑다가 끊어집니다. 정성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장삼유로는 뽑지를 못하고 그동안에는 재활용이 잘 안 됐었습니다. 또 이 아이스컵이 PET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PS 소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섞여 들어오는 걸 재활용을 못했는데 저희가 스타벅스랑 이 협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거를 재활용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 저부가 가치라도 충전재로 재활용을 하면은 얘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쿠션이라든지 그다음 저희 지금 뭐 장갑, 가방에 들어가는 그런 충전재로 재활용해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재활용하지 못하던 거를 조금이라도 더 재활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매장에서 어떤 투명 페트병 가지고 오면 교환해주는 그런 인식 개선 행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게 페트 줄게 새우다라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5, 6월 달에 1회차를 했었고 그 10월, 11월 현재 진행 중입니다. 2회차를 하고 있는데 페트병 15개를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반팔 티셔츠로 교환을 해드렸어요. 일반적인 200g에서 300g 사이 들어가는 반팔 티셔츠들이 대부분 페트병 15개 정도 재활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좀 직관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먼저 오픈하고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이때 기간을 사실 일주일을 잡았는데 오픈 20시간 만에 준비해놓은 물량이 다 신청을 받으면서 사전 신청 마감이 됐고 총 965분께서 티셔츠를 교환을 해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얼마나 이제 재활용을 했냐인데 페트병 14,000 약 500병 정도 수거를 하고 탄소 배출량 1.9톤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정량적인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KRPT 코리안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를 올해 7월까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국내 시장화를 성공시키고 딱 1년 사용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182톤 사용을 했고요. 500ml 페트병 기준으로 1,723만 병 재활용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탄소는 651톤 저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KRPT 제품들의 퍼센티지예요. 전체 제품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처음 런칭했던 20년도 늦 여름에는 티셔츠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매우 낮은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티셔츠, 자켓, 팬츠, 신발, 가방, 모자 지금 전 품종에 안 나오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매 시즌 10% 이상 이 비율을 높여가겠다는 기준을 잡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21SS에는 18.2% 그리고 20FW에는 3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 성과로 저희가 아까 중앙정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 저탄소와 많이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린 뉴딜 쪽으로 저희가 좀 집중 조명을 받아서 이달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그런 중앙정부에서 주는 상도 받았고 또 실제로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한테서 여러 순환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그 변화의 모습을 끌어낸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힘을 합치고 있는 파트너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다양한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들과 이 수거에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기초단체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수거 체계를 개선하는 그 실질적인 주체가 기초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들과 힘을 합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어느 한 민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에서는 행정력으로 뒷받침하고 저희와 같은 민간 기업은 다소 원가가 상승할지라도 저희가 원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소비자가를 또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재활용했다고 더 비싸게 팔면 아직 우린 그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동일한 소비자가로 판매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가치에 투자하는 노력을 기업들은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분들께서는 재생 제품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시고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실 때 이 프로젝트가 달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이런 사업을 국내에서 이제 열심히 전개하고 있는데 또 세계적인 세계적인 흐름과도 발걸음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 SDGs의 17개 과제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8개의 과제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이랑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파리 기후변화가 COP21이라고 하죠. 2015년에 어찌 보면 각 국가별로 탄소 발생량을 어떻게든 줄이는 그런 협약이 있었는데, 이 이제 강제성을 가지는 협약에 얼마나 실천을 잘했냐라고 올해 한 2주 전에 또 COP26이라고 해서 영국 글래스고에서 그런 총회가 있었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였는데, 이쪽에 국가별로 홍보관을 차렸었어요. 근데 여기 한국관 부스에 저희 BYU 블랙야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우측 사진 보시면은 저희 한국관 부스에 저희의 자원순환 체계가 조그맣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사진이 이제 좌측 사진이고요. 저렇게 페트병이 어떻게 재활용 과정을 거쳐서 고품질의 옷으로 탄생하는지 전시를 해두었고, 지금 다른 이제 해외 관련 관계자들 또는 VIP한테 이런 자원순환 체계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께서 직접 소개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유엔의 다른 국가들 관계자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 BYM 블랙야크는 이제 패션 기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간 생활의 이제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게 의식주인데, 그 의식주 중 가장 앞에 있는 게 옷입니다. 그래서 저희 BYM 블랙야크는 옷을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 또는 자원순환 체계를 계속 더 확장함으로써 우리 국내적으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겠다는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패션 기업으로서 실천을 하고, 또 글로벌하게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